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본격 연예 엔터저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의 첫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채널에 좀 더 좋은 컨텐츠들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채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빠르고 특별한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스럽고요. 자, 오늘 이 영상 트롯 월드스타 주인공은 누구? 앞으로 이렇게 이제 시리즈 영상을 여러분들께 좀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시리즈 영상의 첫 번째가 될 텐데요. 이 영상에서 트롯 월드스타가 꼭 필요한 이유와 트롯 월드스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시리즈를 통해서 유력한 월드스타 후보들을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그런 또 트롯 월드스타 후보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0년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에 4개 부문을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4개 부문,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해서 수상을 하는데요. 올해는 2021년이죠. 한국 배우와 한국계 미국 국적 감독이 연출한 미나리라는 영화가 무려 6개 부문에 아카데미상 수상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지금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죠. 이 밖에도 또 많은 한국 영화들이 허리우드에서 리메이크가 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 속의 한국 영화, 또 한국 영화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 여기에 방탄소년단이 3년 연속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비록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권위 있는 그래미 상에 3년 연속 무대에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국 K-팝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 하는 이런 광고 속의 유행어처럼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기류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중음악 장르라고 할 수 있는 트롯은 과연 세계 속에서 뿌리 내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꼭 성공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K-팝이 성공했으면 됐지. 굳이 트롯이 또 성공할 필요가 있겠냐? 트롯으로 되겠냐? 트롯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좋아하지 외국인들 정서에는 맞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말 모르는 사람들이 트롯을 듣고 감동이 오냐? 이런 저런 수십 가지의 이유를 여러분들께서도 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롯이 세계화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K-팝의 팝이 대중음악을 뜻하는 것인데요. 서양의 대중음악을 뜻하는 것이죠. 정말로 한국의 대중음악이 K-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K-팝의 성공. 이것은 여러분,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양의 팝을 한국 사람들이 듣고 부르고 따라하다가 이제는 그들보다 더 주목받는 그런 스타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의 유명한 락커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유명해진다면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화된 것일까요? 락이 한국 대중음악입니까? 락을 잘하는 스타가 한국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팝이 세계화되었다고 해서 저는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락스타가 나왔듯이 한국에서 K-팝 스타가 나온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뭐 샹송을 잘 부르는 가수가 나와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 인기를 얻는다면 과연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화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샹송을 잘 부르는 가수가 한국에서 나온 것일 뿐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방송을 보다가 중국산 김치 만드는 장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뭐 우통만 벗었는지 다 벗었는지 그 김치 만드는 그 큰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 비위생적인 제조 공정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중국이 김치로 많이 시끄럽죠. 여러분 만약 중국이 김치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맛이 한국산보다 더 좋아진다면 그러면 중국 음식이 세계화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한국 김치를 중국이 잘 만들게 된 것일 뿐이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계 속의 트롯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K-팝으로 유명해진 가수가 생기고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다? 그것은 팝을, 즉 서구의 대중음악을 잘하는 슈퍼스타가 나타난 것이죠, 한국에서. 박수 칠 일이고 응원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것은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트롯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세계 속의 트롯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왜 트롯이 세계화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1998년, 2000년이 되기 전이죠. 그때서 비로소 일본 문화를 개방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외색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문화의 개방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 오는 뭐 음반이나 CD 이런 것들 다 이거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는 곳이 부산입니다만은 남포동에 가면은 그 리어카 밑에 이렇게 숨겨놓고 파시는 분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로 일본 음악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200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1, 2, 3, 4차 단계를 넘어가지고 이 일본 문화가 다 개방이 되죠. 98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6년이나 횟수로는 7년이죠. 이거를 거쳐가지고 차례대로 개방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외색이다? 단순한 반일 감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화의 침투, 문화 컨텐츠를 장악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총성 없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의 문화 컨텐츠가 일본에 비해서 그만큼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겁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문화가 본물처럼 밀려 들어온다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잠식당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 또 뭐 중장년층에까지 일본 문화에 흠뻑 젖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손실인 거죠. 국가 선호도를 향상시키는데 어떤 원조나 협력 이런 것보다도 바로 문화 콘텐츠가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기업 제품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그 광고 비용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얻는 효과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문화 콘텐츠의 위력이죠. 여러분 중국이 왜 사드를 빌미로 중국 내에서 혐한 정서를 조성하고 한국 문화 콘텐츠, 뭐 한국 배우, 가수, 한국 게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배척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사드라는 게 사실은 방어용 무기고 뭐 한국의 레이더로 중국을 들여다본다? 그래봐야 중국 그 동쪽 일부를 봅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우리나라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어거지인데 왜 이런 어거지를 내세우면서 중국은 이 사드를 빌미로 중국 내에서 혐한을 조성하고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전부 다 이렇게 배척했을까요? 바로 그때 당시에 급격하게 확산되던 한류 문화 콘텐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여러분, 그 전지현, 김수현, 이 두 분 아시죠? 이분들이 출연했던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송중기, 송혜교 씨가 출연했던 태양의 후예, 이 드라마들이 정말 연속해서 빅히트를 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 송중기 주일연까지 내렸습니다. 송중기 주일연까지. 중국 공안부가 이례적으로 그 자체 웨이보라고 중국반 이 SNS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중국 내의 한국 드라마 팬들에게 태양의 후예라는 이 송중기, 송혜교 씨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은 잠재적으로 안전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심지어 공안부가 그 송중기 주연의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한 양국에서 동시에 방송되면서 수천만 명의 그 소녀 광팬들이 생겼고 주변 여성들의 상당수가 송중기 상사병에 걸렸다면서 그 당신들이 생각지 못했겠지만 한국 드라마 시청이 위험할 수도 있고 법률적인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중국인들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드라마 때문에 부부 싸움 끝에 이혼한 사례도 있었고 또 그 아내가 남자 주인공을 너무 사랑하니까 송중기 씨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거를 질투한 나머지 성형수술까지 한 남편의 그런 사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정말 뭐 엄청난 그런 해프닝들이 일어났었죠. 심지어 그 중국에서 태양의 후예 또 그때 당시 히트하던 그 치즈 인 더 트랩 이런 한국 드라마를 수편을 17, 8편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몰아서 보던 여대생이 급성 녹내장이 걸려가지고 잘못하면 그 실명될 뻔한 그런 그 사건도 있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수출과 현지 활성화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경제 성과를 올리는데 가장 크게 그 기여할 만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류를 차단하고 한류 문화 콘텐츠를 그렇게 배척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뭐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그 와중에서도요, 가장 강력한 콘텐츠가 바로 대중가요입니다. 이 영화나 게임이나 스포츠하고는 다르게 이 대중가요는 그냥 언제나 어디서나 입으로 직접 부르고 들을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이죠. 아무런 도구나 뭐 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를 보려면은 뭐 영화관에 가든지 아니면은 뭐 휴대폰으로 보든지 뭐 탭으로 보든지 뭔가 기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게임 역시 마찬가지고요. 스포츠도 공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대중가요는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 몸에 붙어있는 이 목소리와 입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한국 가요를 좋아한다? 그러면 제가 부르고 그걸 남이 듣고 그러면서 감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대중가요 콘텐츠가 가장 파급력이 강한 콘텐츠입니다. 트롯이 세계화되어야 진정한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 속에서 자리 잡고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트롯보다 차라리 국악이 세계화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국악이 더 한국적인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페라 가수, 오페라 공연, 이게 왜 대중화가 안 될까요? 오페라가 여러분 서구의 음악극입니다.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판소리나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죠. 마당놀이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음악극 가극이 왜 그 이탈리아, 독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이 성장한 장르인데 왜 세계적으로 대중화가 안 되고 한국 안에서도 대중화가 안 될까요? 이게 가사 전달이라든지 창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형식적인 요소가 보편적인 대중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악 역시 마찬가지죠. 그 가사 전달이라든가 창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형식적인 요소가 국악의 대중화를 쉽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통기타 치면서 미국의 그 컨트리송, 예, 흥얼흥얼흥얼 여러분들 뭐 가사 몰라도 따라 부르시면서 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 음악이 뭐 가사가 전달이 직접 안 되더라도 부르기 쉽고 또 여러 가지 형식적인 요소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급력 있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국악은 그런 점에서 크나큰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국악과 트롯을 접목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은 가장 피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악인 분들의 그 장점은 있죠. 여러 가지 성량이라든가 뭐 성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어떤 한 장르의 음악 장르의 수업을 이렇게 쌓아 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큰 장점이죠. 성량이나 또 뭐 음정 박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감정 몰입하는 거 여러 가지 뭐 바이브레이션 하는 부분들 네, 발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수업을 쌓아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트롯에 국악이 접목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트롯 오디션에 국악 출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죠. 그래서 국악 출신 분들이 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악풍의 노래 또는 국악 창법으로 트롯을 부르는 것은 이것은 룰도 맞지 않고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성악 콩쿠르에 예? 모차르트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제가 트롯을 부르면 저한테 점수를 주겠습니까? 저는 바로 탈락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모차르트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강진 씨 땡볼을 부르면 과연 그분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낼까요? 이것은 성악 콩쿠르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째서 트로트에서는 이 트롯 오디션에서는 타 장르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시고 타 장르 풍의 노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격찬을 하는 그런 마스터들이 있는지 그것은 마스터에 대한 자질 문제와 또 그분들이 그런 평을 하시는 거는 이 트롯에 대한 존재감을 자존감을 낮게 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롯을 굉장히 낮게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르에 대한 어떤 뭐 경외나 존경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만약에 트롯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면 아니 트롯 오디션에 와서 다른 장르를 하는 것을 감점하거나 또는 그 배척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악이나 트롯이나 락이나 이런 다른 장르에서 음악 수업을 쌓으신 분들이 트롯에 오셔가지고 트롯을 잘 부르신다? 그것은 뭐 너무나도 그 환영할 일이고 장려해야 될 일이죠. 그래야 트롯의 저변이 확대되고 또 새로운 스타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고 뭐 여기 얘기가 조금 돌았습니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정확하게 더 반대하는 이유는 왜 국악과 트롯이 접목돼서는 안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김치찌개를 세계화한다고 김치찌개에 치즈 넣고 김치찌개에 크림 소스 넣으면 이게 김치찌개일까요? 이것은 김치찌개가 그냥 서구에서 현지화되어 가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그 문화 콘텐츠의 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김치찌개입니까? 김치찌개에 치즈 크림 소스 넣어가지고 만들면은 그것은 그냥 다른 음식, 현지의 다른 음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국악과 트롯의 접목, 이것은 또 다른 장르하고의 접목,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올고지 트롯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세계에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트롯의 세계화를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트롯의 세계화를 위한 작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홍보 활동이 부재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려가지고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맨 먼저 토양부터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토양이 씨가 뿌리 내리고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토양이 아닌데 거기다 씨만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죽습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뿌려봐야 그 씨는 그냥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절대로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기 전에 토양부터 가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SBS에 트롯이 떴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원래 트롯 세계화 이런 것을 이제 뭐 타이틀로 걸어놓고 해외에 가서 이렇게 로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처음에 촬영을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토양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이 그냥 씨만 들고 가서 뿌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사실은 참담했죠. 그때 베트남에서의 상황이 베트남에 있는 우리 교민분들만 이렇게 막 보시고, 예? 환호하시지, 베트남 현지 사람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 시기에 베트남에 있었기 때문에 뭐 현지 교민분들 또 베트남 분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양이 없었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죠. 그럼 이 토양은 어떻게 가꿔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제3세계, 뭐 동남아, 남미, 유럽, 여기저기에 또 미주, 북미에도 한국 기업과 한류가 진출하고 많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과 한류가 진출하고 자리 잡아가는 곳마다 트롯의 홍보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뭐 말이 쉽지, 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있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동요를 전파하기 위해서 동요 부르기 대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도 사실 트롯의 부흥을 위해서 시도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제3세계, 동남아, 남미, 유럽, 북미 이런 곳에서 트롯 부르기 경연대회를 기업 마케팅과 함께 병행을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죠. 뭐 베트남을 예로 든다면 삼성이 베트남에서 워낙 유명하죠. 뭐 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있는 기업이나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은 요즘에 반드시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한다든지 이런 그 기부나 그 밖에 여러 문화 행사들을 주최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홍보도 겸하고 또 지역사회 공헌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열어가지고 그 행사의 일환으로 트롯 부르기 대회, 한국 트롯을 부르는 그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이 행사에 뭐 여러 그 연예인들도 초청한다든지 또는 뭐 상금이나 상품 또는 뭐 한국 여행에 대한 특전 이런 그 현지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결과물을 걸어놓고 이 대회를 주최하는 것이죠.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세계 전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출해 있고 기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런 그 기업의 사회 공헌 행사의 차원으로 이런 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출연자들에게 또 입상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한국 트롯 부르기 경연대회를 하네? 여기서 상을 받으면 한국 여행도 보내주고 아니면 뭐 한국 기업의 제품이라든지 또 여러 뭐 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다. 그러면 참가하기 위해서는 트롯을 듣고 부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트롯을 듣는 동안 옆에 다른 분들도 들으실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노래를 연습하기 위해서 부르는 동안 또 다른 분들이 듣고 따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대회 자체가 또 이슈가 된다든지 대회 참가자들 또는 관객들을 통해서 트롯이 또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5년에 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한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말도 있었고, 저는 그분이 했던 유명한 그 명언들 중에서 이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봐, 해봤어? 뭐 억양은 그분하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봐, 해봤어? 저는 이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보지 않고 생각만으로 어려움을 얘기해봤자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5년, 3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훈아 씨, 지금의 나훈아 씨, 이분이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남진 나훈아 씨가 70년대, 80년대 라이벌이었습니다. 분명히 라이벌이었지만 남진 씨가 뭐 여러 부분에서 조금 우위에 있었다고 뭐 여러 관계자분들, 음반 관계자분들이라든가 뭐 방송 음악 분야 관계자분들이 그런 또 주장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70년대, 80년대 이 두 분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라이벌 관계였죠. 하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활동하시던 그 시기를 훌쩍 넘어가지고 지금 2020년입니다, 여러분. 40년, 5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동안 나훈아 씨의 자기관리와 노력, 그 꾸준한 40년이 넘는 행보가 가져다 준 지금의 차이는 어떤가요, 여러분? 과연 지금 나훈아 씨와 남진 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두 분의 행보가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꾸준히 본인의 음악 활동과 정통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그 본인의 음악적인 이미지를 놓지 않고 관리한 나훈아 씨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한 개인에게, 한 가수에게 그분이 원하는 모든 연출 조건을 맞춰가면서 콘서트를 열어줄 수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스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렇게 차이가 벌어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5년, 3년이 걸린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뤄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뭐 제가 김치 얘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는데요. 월남전 때 한국 국군이 그 파병을 가죠. 근데 이 한국 장병들한테 김치 통조림이 전투식량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 64년에 선발대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정말 그 한국 군인들이, 우리 국군이 참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악전고투가 많았다고 하죠. 근데 이 국군 장병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먹는 것. 예. 음식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인 입맛에 전혀 맞지 않는 그 시레이션, 전투식량 때문이었죠. 지금은 뭐 우리 국민들도 양식에 좀 익숙해 있고 하시지만 그때만 해도 여러분 64년도입니다. 이게 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음식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67년도에 이 베트남 주둔한 한국군한테 좀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를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직접 친서를 그 정일권 국무총리 통해 가지고 미국의 그 린든 존슨 대통령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1년 뒤에
68년도에 이 김치 통조림이 드디어 보급이 되죠. 근데 그때 여러분, 미국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베트남에 썩은 배추나 이렇게 보내고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썩은 배추요. 김치를, 썩은 배추를 보내야 되겠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여러분 50년이 지난 지금 이 오늘날 김치는 정말 세계인의 웰빙 식품으로 인기 있고 오죽했으면 중국이 틈만 나면 자기들 거라고 떼쓰는 그런 보물이 됐습니다. 썩은 배추라고 평가를 받던 김치가 이제 정말 세계인이 즐겨 찾는 이 웰빙 음식, 한국의 보물이 된 것이죠. 5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목표하고 계획을 가지고 도전해 나간다면 저는 반드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롯의 세계와 세계 속의 트롯, 한국 대중가요, 진정한 한국 대중가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또 그 이상의 분들 전 국민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 분포가 소비하고 수요하는 음악 장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트롯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중음악은 트롯 아닙니까? 전 국민의 가장 많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은 트롯이라는 것.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어째서 대한민국의 대중가요가 트롯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 있습니까? 트롯은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롯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중가요입니다. 이 트롯이 세계화되고 이 트롯이 정말 진정한 세계 속의 한류가 됐을 때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트롯을 세계화할 수 있는 트롯 월드스타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시리즈로 이제 여러분들께 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계속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10년, 20년이 더한 세월이 걸릴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 기한을 얼마나 짧아지게 하느냐, 얼마만큼 빨리 앞당기느냐, 이것은 누가 얼마나 준비하고 어떻게 도전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롯의 세계와 트롯 월드스타, 그 주인공은 바로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 되겠죠. 그 주인공이 임영웅이 될지, 송가인이 될지, 뭐 양지은, 홍지윤, 김다현이 될지, 탑6가 될지, 탑7이 될지, 뭐 전유진이 될지, 윤태하가 될지, 진혜성이 될지, 신승태가 될지, 신유, 박서진, 조명섭이 될지, 어쩌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나훈아 씨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참 뿌듯한 거는, 참으로 뿌듯한 거는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호명을 했죠. 제가 그냥 생각나는 이름만 이렇게 불러도 이렇게나 많은 분들의 이름을 이제 입에 올릴 수 있을 만큼, 네? 또 제가 이렇게 호명해드린 분, 그보다도 더 많은 호명 못해드린 분들이 더 많다고 제가 생각될 만큼 이렇게나 수많은 인재들이, 트롯 인재들이 이제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정말 특정 몇몇 트롯 기성 가수들이 이렇게 주류 시장을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트롯의 세계화, 트롯 월드스타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정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나열했던, 그럼에도 수도 없이 많았던 이런 분들이, 이런 쟁쟁한 분들이 이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트롯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트롯 팬 분들이 이런 이제 도전을 이분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트롯 월드스타가 가능하다는 그런 용기와 꿈을 가지고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을 보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롯 월드스타 주인공은 누구? 자, 이번 영상에서는
왜 트롯 월드스타가 나와야 되고 트롯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떤 그런 전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가 트롯 세계화에 적합한지, 트롯 월드스타로 떠오를 것인지, 그 조건에 맞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인물 열전으로 뭐 한 분 한 분 아니면 두세 분씩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분석해 보는 그런 영상으로 차례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안방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